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부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방법,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왔어요. 친구네 강아지인데 잠깐 봐주게 돼서 오늘 이렇게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마루야, 마루야.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합격증만 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무 교육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중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고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뭐 계약서를 실제로 모의 계약서를 작성해 본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요. 실무교육 이수증을 받고 나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학원을 다니신 경우에는 이제 동기나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내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관계에 계신 분이 부동산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해보거나 혹은 또 소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주변에 그런 지인이 있다거나 또 동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인 글을 보고 이제 면접을 봐서 일자리를 구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시거나 또래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인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시면은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아무래도 중개사들이 올리는 사이트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제 구하려다 보면은 사람인이나 인쿠루트나 아니면 알바천국 이런 데도 부동산으로 소팅을 해보시면은 일자리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몇 개만, 일자리를 몇 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월 500 보장, 뭐, 혹은 뭐, 배우면서 일하실 분, 뭐 경매하실 분,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중개사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참고하다가 그냥 아예 그런 사이트는 안 봤고요. 이제 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인글을 보고 전화를 드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인글을 볼 때는 뭐 거기에 주소나 이런, 그러니까 뭐 아주 자세하게 써주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동에 위치한 부동산인데 뭐 몇 살 이상의 뭐 자격증 유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없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정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지역만 보고 그냥 내가 출퇴근하기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전화를 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상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블로그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드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사실 한 달 좀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전화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딱 구인글을 보고 저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길래 되게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예, 안녕하세요. 그 구인글 보고 전화 드렸는데 사람 구하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좀 찾고 있는데요 했더니 그냥 대뜸 몇 회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묻는구나 해서 28회입니다 그랬더니 몇 살이신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기분이 그냥 나빴어요. 약간 좀 이런 거 예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 설명 없이 너 뭔데 몇 살인데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몇 살입니다 했더니 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하고 30 넘게 차이가 나고 내가 1회생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요? 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예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거절의 메시지구나 해서 그러시면은 뭐 면접은 안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또 끊었죠.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첫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막 신난 마음으로 한 전화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래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이제 또 다른 구인글을 보다가 또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자리를 구하길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좀 나이대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사람 구하셨나 해서요 했더니 이분은 또 굉장히 특이했어요. 예, 예, 예. 뭐 몇 살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나이를 그냥 얘기했죠. 그랬더니, 네, 네, 네. 제가 지금 손님하고 얘기 중이어가지고,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쎄하긴 했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전화에서 이렇게 까이니까, 나 부동산에서 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때문에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나 라고 해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약점 중에 하나는 당시에 제 약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초보 운전이었어요. 지금도 초보 운전이지만 그 서울 길을 제가 막 운전해서 막 잘 다닐 자신이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나 이제 원룸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가서 일을 하기에 저도 손님을 대하기 편하고 이제 일자리도 많았겠지만 선뜻 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서울로 간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도 결국에는 아파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여기랑 별반 다른 거 없고, 그렇다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가자니 내 약점이 너무 세고, 사무실에서 일하기 어려운가 보다 해서 그 두 번의 좌절을 맛보고 제가 그 다음에는 법인 쪽으로 조금 이력서를 냈었어요. 이제 한 군데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이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기획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접 보러 갔더니 되게 럭셔리하게 면접도 막 우아하게 봤어요. 보고 뭐 이렇게 실무진 면접도 보고 나중에 임원 면접 같은 걸 봤는데 뭐 대뜸 이제 이런 페이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 직원은 월에 얼마를 벌고 있고 저 직원은 얼마 벌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는데 뭐 조금 힘들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지만 돈부터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번다라는 얘기였겠지만 뭐 제 나이에 막 그렇게 막 억대 연봉을 번다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제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는 좀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사무실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하나의 법인에 이력서를 내게 됐어요. 근데 거긴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고, 거기가 이런 중개법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상가를 자리를 찾거나 할 때 이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주는 중개법인이어서 그런 업무 내용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개사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막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회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가 중개법인이라고 하지만 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하는 일은 이제 해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매물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승낙을 받아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회사 생활인 거예요. 어, 자격증을 딴 의미가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구인 구직글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두 군데 이력서를 넣게 됐거든요. 하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상가 전문으로 하는 중개 사무실이었고 또 한 군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면접을 봤는데 서울에서 본 곳은 너무 그 면접이 저만 면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거기를 보는 거잖아요. 너무 매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지역에서 본 면접은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사장님도 젊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할 게 없어진 거죠. 그래 사무실에 이렇게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회사는 가지 말자 해서 다른 그 회사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으니까 제가 운이 나빴던 건지 혹은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일자리를 구한 거라서 아마 자격증에 합격을 하고 나시면 저와 비슷한 절차를 겪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직장인 마인드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동산 일을 구할 때도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원으로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일자리를 구하게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게 직원이에요. 어떤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으로 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의 회사에서의 사장 직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인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굉장히 많고, 나는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무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러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뭐 경력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경력을 쌓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력을 쌓을 건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 꼭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되게 많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는 것처럼 뭐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뭐 안 될 것 같으면 개업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덜 스트레스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속 공인중개사 일자리 구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공인중개사의 근무 조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 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